건강과 행복에 대한 색다른 시선, 한 번쯤 되짚어 봐야 할 건강과 행복 이슈. 환자혁명의 저자 조한경 원장과 함께합니다. 닥터조의 행복 이슈. 네, 목요일에 함께합니다. 환자혁명의 저자 베스트셀러 작가 조한경 원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우리가요 요즘 워낙 정보가 많은 시대라서 네. 사실 네. 음식이라든가 칼로리, 건강에 대한 정보들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음식에 관한 상식들이 좀 있을까요?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죠. 아, 그래요? 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음식에 관한? 음식에 관한 상식들. 어떤 게 우리가 있어요? 건강하지 않은 대부분의 이유, 네. 잘못된 음식을 먹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네. 아니, 음식을 잘못 먹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네네. 근데 이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알면서 그러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또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것도 너무 많아서. 네. 네, 근데 이 잘못된 식습관이 이미 문화가 돼버리고 입맛이 돼버리고 자리 잡아버렸기 때문에 네. 고치기는 쉽지 않잖아요, 사실. 네. 담배 같은 거면 누가 몰라서 못 끊나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네. 음식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거기다가 플러스 우리가 잘못 아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잘못 아는 게 많은 것도 있지만 그냥 너무 무지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네.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뭐 뱃살이 좀 빠지려나 요 정도 그냥 파악하시잖아요. 보통. 네. 당분 섭취를 줄여라 아니면 뭐 고혈압 때문에 짜게 먹지 말아라 이런 정도 생각하시고요. 네. 그렇죠. 네, 고기도 뭐 기름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기름 잘라서 먹고 이 정도만 알고 계신데 네, 이런 것들 중엔 잘못된 것도 많고 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밀, 보리, 호밀 이런 귀리 홀 그레인이나 미국 사람들 오트밀로 아침 드시는 분들 한국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예, 근데 이런 곡류를 먹으면 뭐가 문제일 것 같으세요? 살이 찌죠. 탄수화물? 그냥 곡류니까? 네. 그래도 홀그레인이라고 하면 사실은 네. 식이섬유 같은 게 좀 많아서 네.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건강에 도움이 된다? 네, 단백질이 너무 부족할까요, 그러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 이런 곡류를 먹으면 네. 우리 몸의 비타민, 미네랄, 그 필수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을 떨어뜨려요. 이게 흡수력의 저해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 몸에 아주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잡곡밥이면 그냥 건강식인 줄만 알잖아요. 그렇죠. 홀그레인 다 좋죠. 샌드위치도. 네, 빵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빵도 일부러 빵도 일부러 빵 먹잖아요. 그렇죠? 사실 맛도 없거든요. 근데 할 수 없이 몸에 좋다니까 그렇죠? 뭐 세븐 그레인, 홀 그레인 그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홀 그레인. 그게 아까 진영진 씨 말씀하신 식이섬유 때문에 네. 우리가 막 정제가 너무 많이 돼 하얀 밀가루로 만든 빵이 안 좋다는 생각에 네. 아니면 밥으로 치면은 또 도정이 많이 된 흰쌀밥이 안 좋다는 생각에 고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비타민 미네랄의 영양소 흡수 능력을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그거를 매일 오트밀로 어쩌다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나쁜 음식도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드시게 돼버리고 늘 먹게 된다면 영양 결핍을 초래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지금 오트밀 같은 경우는 네. 자칫 이렇게 매 주식으로 만약에 먹게 되면 다른 이제 미네랄 비타민들이 음식으로 이렇게 섭취가 되더라도 그게 흡수되지 않게 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그중에 비타민 B가 부족하면 호모시스틴, 심장마비 위험, 염증을 일으키니까 오히려 고혈압 있는 분들한테 아주 안 좋은 식품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고혈압으로 죽는 이유가 심장마비로 죽는 이유가 단순히 혈압이 뭐 높고 낮고의 차이가 아니라 염증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동안 그 동물의 지방이 우리 몸에 나쁘고 살을 찌게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가위로 또각또각 기름 다 잘라내고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완전 거꾸로 알고 있는 거죠. 식물성 지방이 열을 가했을 때 산패가 많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한 거죠. 네, 그래서 요즘 건강에 관심이 있고 그러신 분들은 옛날에 우리가 쳐다도 안 봤던 쇼트닝.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거위나 오리의 지방 이걸로 요리를 하죠. 저희도 거위 지방을 써요, 집에서. 열을 가해서 튀길 땐 어차피 이제 튀김 음식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식물성 지방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콘오일이 됐든 카놀라가 됐든
이거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근데 발화점이 제가 높으니까. 네. 한 번도 못 먹어봐서 네. 거위 지방은 맛있습니까? 뭐 어차피 요리를 할 때는 아무 차이가 안 나죠. 아, 그래요? 그래요? 더 맛있죠. 사실 식물성 그렇죠. 지방보다. 고기 저기 동물성 지방이 훨씬 맛있죠, 당연히. 맛있죠. 훨씬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오히려 인간한테는 맛있습니다. 오히려 그 가공 과정에서 마가린 같은 게 더 나쁘다고 요즘에 마가린은 하더라고요. 최악이죠. 심장마비 그렇죠. 1등 주범이죠. 네, 네. 오히려 마가린이 이렇게 나쁘다고. 버터는 오히려 네. 좀 괜찮을 오히려 수 있고. 버터가 낫다. 좋은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버터가 훨씬 비싸잖아요, 또.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됐죠. 네. 이런 게 그 있었네요. 튀긴 음식을 기름에 튀겨 먹을 때 네. 네. 그 아크릴라마이드라고 하는 발암 물질을 먹게 돼요. 근데 튀김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담배에도 있는데 프로인플레메이토리 그래가지고 염증 반응을 올리는 음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발암 물질이고 염증 물질인 거예요. 근데 튀김 음식 우리가 항상 먹잖아요. 이게 꼭 프렌치 프라이만 튀김이 아니라 네. 뭐 중국 요리 탕수육도 그렇고 돈가스 일본 요리를 먹어도 그렇고 덴푸라 아니 우리나라 오징어 튀김 이래들을 되게 많이 우리가 음식을 튀겨 먹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부침개라든지 네. 그러네요. 이렇게 파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네. 그 튀김하고 비슷한 거예요. 기름 많이 그렇죠. 넣고 하는 거니까. 기름 많이 그렇죠. 들어가죠. 네. 그리고 최고 요리사들의 그 최고 요리들도 보면 올리브 오일에 이렇게 튀긴 음식들이 되게 많아요. 튀겼다고까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오일을 바르거나 해서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기름 종류에 상관없이 아까 특히 식물성 오일은 열 가열을 했을 때 더 안 좋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트랜스 지방만 문제가 아니라 네. 트랜스 지방은 아주 문제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열을 가한 지방. 네. 그 중에선 식물성 지방이 오히려 동물성 지방보다 네. 더 산패가 돼서 우리 세포에도 해롭고 혈관 벽에도 안 좋다는 거죠.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 음식이요. 네. 이게 그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단 것이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되죠. 단 음식은. 단 음식은 그래요. 지금 이제 단 왜냐면 음식, 이설 씨가 높은 음식. 이설 씨가 이제 네. 그 단 걸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괜찮다는 소리 그래서 들으려고 한 건데. 어떻게든 좀 괜찮은 쪽으로. 반응이 네. 좋지는 않아요. 계속. 그러면 많이 안 먹고 뭔가 듣기 싫고 뭔가 구멍을 찾으려고. 네, 맞아요. 네. 아유, 딱 읽으셨네요. 뭔가 그래도 못마땅한 느낌이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네. 다 똑같다고 했죠, 제가. 다 똑같군요. 절망적이네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네. 단 거보다 설탕보다 네. 밀가루가 더 안 좋은 거 아시죠? 살찌기로 비교하면 살찌기로 비교해서 설탕을 먹는 거보다 밀가루 빵 먹는 사람이 더 살찌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리고 설탕은 솔직히 그렇게 많이 못 먹어요. 먹으라고 하면 그렇죠. 그 사실 몸에서 네. 막고 네. 못 먹게 아예 해버리죠. 맞아요. 제가 단 거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 그래? 단 게 그렇게 좋으면은 사발에다가 백설탕 가득 담아가지고 숟가락 주고 먹으라고 줘보고 싶다니까요. 못 먹죠. 그럼 못 먹죠. 그렇게 좋아하는 거 아니라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게 또 이제 트랜스 지방과 섞여서 그리고 소금이 세 가지가 들어가면 엄청 맛있는. 근데 이제 되고 뭐가 되고 그렇죠. 맛있죠. 설탕이에요. 소금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 초콜릿 맛있어요. 캔디 바도요. 네. 그게 그냥 맞아. 설탕만 있으면 맛이 없는데 거기 맞아, 소금이 맞아. 들어있기 때문에 맛있는 거거든요. 많이 먹을 수 있게 되죠. 그걸 많이 우리가 먹죠. 이제 많이 먹죠. 그러고 보면 케이크도 그렇죠. 사실 그 밀가루에다가 엄청나게 설탕과 버터를 그렇죠. 집어넣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맛있는 거를 가능하면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단 거를 그렇게 많이 먹고 있다는 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 정도는 인지하시면 좋고 당장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당뇨 고혈압이 있는데 그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냐면은 당뇨고 고혈압이고 먹을 거 내가 식습관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걸 바꿔서 고치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접했을 때 그럼 뭐 먹으라는 거야 이런 태도는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알아요. 다 이렇게 말하는 이설 씨도 진영진 씨도 저도 다 먹죠. 그렇죠. 네, 먹지만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정확한 정보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짚어보는 거고요.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고기, 다음 거. 고기는 바짝 익혀서 웰단으로 먹으면 그 육류에 들어있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고 있어요. 이게 암을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켜요. 네. 근데 고기를 덜 익혀 먹으면 이제 위험하다고도 하는 인식이 좀 있긴 있지만, 그렇죠? 살모넬라 감염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거
바짝 익혀 먹는 것도 만만치 않게 위험한 거예요. 왜 그 탄 고기가 그렇게 안 좋다면서요? 네,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많이들 알고 있고 이제 고기 탄 것들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네. 네. 네, 근데 아무래도 한국 사람은 또 이제 바짝 익힌 걸 더 좋아하죠. 외국 사람들보다. 맞아요. 네. 네. 근데 뭐 발암물질이라는 거. 근데 이거는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많이 알고 있는 한국에서 상식인데 네. 미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거꾸로. 이게 정부가 어느 지역에서만 유행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고기도 사실 네. 너무 바짝 익혀서 드시는 게 오히려 건강에 안 좋다. 좋지 않을 수 있다. 네. 왜냐하면 가공육 같은 것들, 베이컨, 그렇죠. 스팸, 뭐 소세지, 페퍼로니 이런 것들. 네. 여기 나이트레이트, 그 아질산염, 아질산 나트륨 이런 게 주입이 되잖아요. 네. 이게 발암물질이잖아요. 아질산염이. 스팸을 네, 왜냐면은 끊어야겠네요. 발암물질로 분류가 된 것이지만 소량이기 때문에 항상 허락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소량이긴 한데 매일 먹고 어쨌든 발암물질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게 참 그게 맛있어요. 스팸? 아질산염. 그 아질산염이 근데 안 들어가면 우리가 베이컨이나 소세지나 스팸을 못 먹죠. 색깔이 변해서 시커매져서 구미가 안 당겨서 못 먹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핑크빛을 계속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먹을 수 있는 건데. 그 햄이나 이런 것들 먹으면 가공육에서 나오는 그 특이한 맛이 냄새. 있어요. 그 짭조름한. 심지어 그 냄새까지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냄새도요. 그렇죠. 침 고이잖아요. 벌써 얘기만 했는데. 아질산염 그러니까 침 고이잖아요. 침이고요. 발암물질 딱 그러니까 침이 고이잖아요. 근데 2014년에 WHO에서 이 가공육이 발암물질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가공육류 업계가 조용히 네 맞습니다. 안 그랬죠. 난리 났었죠. 또 여기저기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과학자라고 하는 박사님들이 나와서 이 발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뭐 사람들이 오해하게 된다. 막 유감도 표명하고 막 그랬어요. 네. 기업이랑 친하게 지내는 박사님들 있잖아요. 네, 그랬었는데 근데 더 웃긴 거는 WHO에서 발표하기 전 2014년 전에 그래봤자 몇 년 안 됐잖아요. 네. 근데 가공육 소세지나 뭐 햄이 발암물질인 줄로 알고 있었던 분들이 이미 더 많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본능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근데 WHO가 이랬다 저랬다 발표만 따를 거 아니잖아요. WHO가 그 전날까지는 괜찮다 그래서 먹다가 그날부터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다시 안 먹을 거 아니고.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또 바뀔 건데 WHO 입장은. 그때 가서 또 다시 먹을 거 이런 거 아니죠 우리가. 그러니까요. 건강이나 어떤 음식에 대한 상식이 그게 진리가 아닌 경우가 있더라고요. 세월이 흘러서 많죠.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 근데 그런 게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 FDA랑 CDC 뭐 이런 데들은 반드시 국민만을 위할 수는 없어요. 기업 산업도 지켜야 되는 보호해야 되는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우리 맘님이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아보카도 오일은 어떠냐고 물으시네요. 그렇죠. 아보카도 오일, 올리브 오일도 그냥 식물성 오일 그냥 먹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열을 가지 않고 뿌려 먹고 다 좋은데 아까 열을 가는 때 산패가 너무 약하게 된다. 불안정해서 그거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보카도 오일도 아주 좋은 오일이죠. 아보카도 오일은 그러니까 열을 가지 않고 그냥 그 실온 상태에서 먹는 게 좋은 건가요? 대부분의 식물성 오일은 그렇고요. 그 열을 가해도 좀 괜찮은 식물성 오일이 코코넛 오일 잘 버티는 게. 그래서 한동안 그 올리브 오일이 좋다고 해가지고 모든 요리를 다 올리브 오일로 한 경우가 있었어요. 아니 근데 그게 올리브 오일도요. 예전에 저는 그게 좋다고 해서 그 한 숟가락씩 이렇게 입에 물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토할 뻔했거든요. 진짜 그거 토 나오더라고요. 진짜 올리브 오일을 과신하고 많이 썼던 경우가 있죠. 맞아요. 그 열을 가하면 안 좋았던 건데. 그렇죠. 요리가 잘 되지도 않잖아요. 사실 열을 가해도 올리브 오일은. 맛있게 안 되죠. 우리 쿨브로님은 모자라게 먹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봐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나 좀 적게 먹고 참아야 적게 먹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안 좋다는 거죠. 아니면은 내가 많은 거를 이렇게 좀 찾아보고 깨닫고 해가지고 내 몸 가지고 시험 삼아 스트레스도 해보고 그랬을 때
확실히 음식을 좀 바꾸니까 예를 들어서 단 거 많이 먹는 분들 밤에 못 자거든요. 네네. 숙면을 못 취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탄수화물 좀 줄이고 단 거를 좀 줄였더니 정말 아침에 일어나는 게 상쾌하고 몸이 가볍더라. 네. 이런 걸 느끼면은 그러면은 이제 스트레스 안 받죠. 그거는. 아니 그러면 깨닫기 때문에. 혹시 그 불면증을 갖고 계신 분들 가운데 네. 그러니까 지금 혹시 내가 이렇게 단 걸 혹시 너무 많이 먹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실 필요도 있겠네요. 점검해봐야 되는 거죠. 불면증 있는 분들도 특징이 햇빛을 잘 많이 안 보는 것도 하나고 네. 점검해볼 것 중에 예. 운동 부족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불면증이 절대 시달리지 않는 건 아니지만 운동을 한다고 해서 하지만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운동 안 해요. 네. 그렇지. 확실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점검 사항이 되는 건데. 근데 여기 이제 그중에서 너무 단 거, 당지수가 높아서 인슐린을 확 치솟게 하는 음식은 우리 숙면을 밤에 방해한다. 제 불면증의 원인은 설탕이었군요. 제 불면증의 원인은 소면이었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아니 근데 우리 쿨브로님의 질문은 이렇게 적게 먹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나은가 그 비교 대상이요. 뭐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아니었고요. 중국집에 가서 그 짜장면이든 짬뽕이든 시켜 먹고 중간에 탕수육 같은 거 하나 더 시켜서 넉넉하게 기분 좋게 먹는 게 더 낫지 않나. 요걸 비교하신 거예요, 요거를. 그 중국집에서 매일 그렇게 먹지 않으니까 가끔은 과식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매일 나쁘게 먹는 게 습관화되어 있거나 이런 건 좀 점검해 봐야 된다. 정도의 얘기 아닐까 싶어요. 제가 알고 있기는 그 인간이요 예전에 그 수렵이나 채집을 하던 시절에 늘 배를 골았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생겼을 경우에 이게 놔두면 예전에는 보관 방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살아 썩거나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음식이 생겼을 때 무조건 몸에다 넣고 보자 이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진화 과정 속에서 본능적으로 과식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과식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먹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지금 사자가 일주일 동안 굶는 사자들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그렇죠. 풍부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그 살찐 동물은 없어요. 동물들은. 그렇죠. 침팬지도 그렇고 비만이 없죠. 뭐 다 근육질 보면 혈관이 막 팔뚝에 막 솟아나 있거든요. 사자도 그렇고 도망가야 되는 얼룩말이나 물소도 그렇고 다 그런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과식을 하더라도 간헐적 단식을 엄청 세게 하는 거죠. 며칠을 굶어버리니까. 그런 동물들은 우리 몸이 그거에 적응이 돼 있지 꾸준하게 이렇게 지금 계속 냉장고 열고 먹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환경이고 우리 몸이 지방을 씌울 수밖에 없어요. 지방을 이렇게 우리가 과식을 한다는 욕구가 있다는 것은 생존에 맞지만 먹을 수 있을 때 먹자. 하지만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 진화론에서 살을 그래서 이제 찌우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잘못된 오해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살이 찌우면은 먼저 잡혀 먹히는 거예요. 못 찌어서. 그래서 동물에 있는 야생에 있는 개체 중에서는 살이 찐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나 살이 찌는 거죠. 저 음식에 대한 오해. 혹시 이건 어때요? 과일은 건강하다. 좋다. 많이 먹어도 좋다. 과일은 건강하다. 과일이 주는 플라비노이드, 식물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진짜 풍부하죠. 근데 과일에 들어있는 프룩토스, 그 당이 당뇨 환자들한테도 안 좋을 뿐더러 인슐린 저항을 그리고 내가 뭐 평소에 단 거를 많이 먹는 사람한테는 과일까지 추가하는 게 안 좋을 수 있죠. 과일도 왜 당도가 굉장히 높은 걸 우리는 굉장히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단과일이 맛있죠. 아유 설탕이네 꿀이네 뭐 이러면서 먹는데 한국은 추석 때 보면은 이게 과일 당도로 그 얼마나 더 많이 단 게 나오나 해가지고 상을 주더라고요. 단 게 최고인 측정해서 무조건 단 게 다 좋은 건 아니죠. 과일 맛은 있지만. 그러니까 과일 같은 경우는 껍질에 더 많은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껍질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껍질을요. 과일 껍질. 근데 우리가 보통 과일 껍질을
깊이 까서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농약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껍질에도 영양소가 많고 농약은 사실 껍질에만 이렇게 묻어 있는 게 아니라 닦아서 될 일이 아니라 뿌리에서 이미 끌어들였기 때문에 속에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자연주의 라이프 즐기시는 분들은 보니까요, 사과 하나를 드셔도요, 네. 그 꼭지하고 그 안에 콜까지 다 먹어요? 씹어서 다 드시더라고요. 다 먹어요. 다 먹어요. 예. 딸기도요, 그 꼬리하고 이파리도 다 이렇게 아작아작 씹어서 다 드시더라고요. 그게 다 우리 몸에 필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네. 그 이제 식사도 다 이렇게 네. 하시게 되면 배가 많이 냉면까지 뭐 된장찌개 또 네. 드시고 나서 이후에 이제 과일 또 드시고 아이스크림 우리 먹어야죠. 정말 많이 먹죠. 진짜 아이스크림 먹어야죠.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네. 좀 드네요. 우리 그 쿨브로님의 질문처럼 막 너무 적게 먹어야지 하는 스트레스를 받느니 가끔은 좀 푸짐하게 먹는 것도 좋지만 네. 그게 매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간헐적 단식이 됐건 아니면 평소에는 소식을 하는 습관이 됐건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균형을 잡는데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네. 아니 그 과일 많이 먹는 것도 안 좋아요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당뇨가 그렇죠. 있고 내가 인슐린 저항이 있는 사람이면 네. 그런 사람들한테 병원에서 당을 다 못 먹게 하는 마당에 과일당이 있는 프룩토스도 과일 자체로는 아까 식물 영양소나 좋죠. 비타민 미네랄 때문에 네. 좋은 거죠. 과일은 좋죠. 골고루 것도 과일도 색깔별로 이렇게 골고루 드시는 거 좋은데 너무 단 것만 고집하실 필요 없고 좀 슴슴하고 좀 신과일 네. 또 이제 좀 싱거운 과일도 우리 뭐 야채도 먹는데요, 뭐 이렇게 많이 드시면 좋겠죠. 네. 그리고 과일 껍질 얘기해서 생각이 난 건데 네. 예. 우리 군고구마, 뭐 구운 감자 이런 거 먹을 때 그 껍질을 먹으면 그러니까 뿌리 채소의 껍질을 먹으면 네. 암에 걸릴 위험이 올라가요. 네? 아 그래요? 암에 걸릴 위험이 올라가요. 네. 네, 이것도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게 왜냐면 그것도 껍질채로 왜 막 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변비에 좋다고 고구마 껍질 드시는 분들 있었어요. 감자도 껍질채로 이렇게 요리하시면 네네네. 그게 더 맛이 네.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저기 어디 그 패밀리 레스토랑에 하면 포테이토 스킨이라는 그 디쉬가 있어요. 네네. 감자 껍질을 바싹 구워가지고 먹는 것도 있는데 그거 안 그렇지. 좋은 그것도 거네요. 안 좋을 수 있어요. 예, 암 때문에 그렇고 특히 고구마 껍질 같은 경우는 장벽에도 안 좋을 수 있죠. 네네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에 관한 상식이 상당히 부족했네요. 그리고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마 와탕 맛있겠네요. 네. 그 껍질 같이 들어간 거 있잖아요. 아우 맛있겠다. 맛은 있겠다 진짜. 왜? 조심해서. 네네. 조심해서 먹겠습니다. 네. 그냥 조금씩 그 맛있는 거 그래요. 먹으랍니다. 근데 이제 조심하고 네. 나쁜 거는 좀 알고 그러게. 드시는 게 좋다. 그러게요. 네, 그럼 아무래도 자제하게 되죠. 그럼요.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환자혁명의 저자 조한경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